웹툰 계약서 알고 가기. 계약에 앞서 계약에 관해 짚고 가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와 범위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몇 번 언급하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이 부분을 어설프게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서에 관해 공부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3년 전 웹툰 작가들의 불공정 계약에 관한 이슈로 한참 시끄러웠죠. 덕분에 지금의 웹툰 관련 표준 계약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표준 계약서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마다 꼼꼼히 살펴보세요. 웹툰과 일러스트 분야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공정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욕설과 성추행 등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작가는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예술복지법이 개정돼 그동안 구두 계약이 만연하던 문화예술계에 서면 계약 체결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만화 웹툰과 일러스트 작가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20%가 넘는 작가들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 써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던 사이에 이제 일은 급하다고 맞춰준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계약서는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서면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조건이 불공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의 작가는 80% 가까이, 웹툰과 만화는 약 40%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정 금액만 주고 2차 저작물의 사용권을 모두 넘기도록 강요하거나 수익을 부당하게 나누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공정 계약 때문에 한 웹툰 작가는 월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정작 손해진 돈은 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욕설이나 성폭력 등의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작가는 3명 중 1명꼴로 인권 침해도 심각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디며 이들이 번 돈은 월 평균 200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국회와 협조해 불공정 계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포털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지 공정위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 KT 등 국내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고 있는 거래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업계에서는 계약 관계상 플랫폼이 우위에 있다 보니 원고료냐 저작권료, 계약 연장 문제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 측은 조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더 진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약관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은 쉽게 말해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만화를 출판할 권리를 주고 대신 상대방은 내게 돈을 주는 계약을 생각해보면 나는 계약으로 만화를 제공할 의무와 돈을 받을 권리를, 상대방은 계약으로 만화를 출판할 권리와 돈을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계약에 표시해야지 됩니다. 계약이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상대방과 합의할 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내가 이 계약으로 무슨 권리를 취득하는지, 대신
내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지 됩니다. 둘째, 계약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파산시킬 수도, 더 이상 작가 생활을 할 수 없게도 만들 수 있는 심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지는 부담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사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이 체결될 때는 상대방과 나 사이의 계약을 체결할 만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계약서가 중요해지는 때는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이 소홀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계약서는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될 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계약의 해제, 해지, 손해배상, 계약의 종료 등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 등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살펴보고 정확하게 규정하여야지 됩니다. 다섯 번째, 계약은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체결하면 안 됩니다. 보통 추상적이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지 되고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최대한 쉽고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만화 계약의 경우라면 이 계약이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 재산권의 일부를 기한을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리도 주는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정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지 됩니다. 여섯째,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지 됩니다. 동료나 선배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단체의 법률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계약서는 이 약속의 내용이 서면에 기재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계약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계약서 역시 원칙적으로는 매 계약마다 새로 작성하여야지 됩니다. 그러나 동일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주 체결하는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표준 계약서니 약관이니 하는 형태로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웹툰 연재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툰 연재 계약서에서 분명하게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라는 서비스 형태로 웹툰 서비스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2차적 저작물의 창작, 저작물의 재이용 등은 웹툰 연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쌍방 간의 의무 이행 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전 원고의 개념을 별지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고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종료 시 쌍방 간 부담하는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방적인 연재 중단을 금지하였고요. 일곱 번째,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PPL, 예고편, 후기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연재료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이외에 편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고려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 행위를 계약 해지, 해제 사유로 적시하고 손해배상의 의무도 명시하였습니다. 나의 의무와 상대방의 의무를 명시하여야지 됩니다. 출판 계약이라면 내가 언제까지 어떤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하여 출판할 수 있게 할지, 그리고 상대방은 언제까지 얼마의 액수를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지급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가 계약을 어겼는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계약서 내에 쌍방의 계약상 채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계약에 필요한 내용 이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권에 대한 계약이라면 2차적 저작물은 이라는 등의 내용이나 저작권의 양도 등의 내용이 기재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그 외의 권리에 대한 기재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권리를 넘겨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종료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을 해제할 때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지를 규정하는 것이나 이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상당한 법률 지식을 요구하므로 관계 정리에 대한 규정은 표준 계약서 등의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의 자동 연장 규정은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결과를 불러오므로 자동 연장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은 계약의 해지, 해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체결되는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면 추후 자동 연장 조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 연장 조항의 무효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표준 계약서에 필수로 표시된 조항들은 계약서 작성 시에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계약서에 필수로 표시된 조항들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꼭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비롯한 자료들은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이트에서도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할 때 작가는 계약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작자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쓰는 웹툰 사이트 2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등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작가와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저작물 사용권은 사업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등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두 10개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시 주의점. 첫 번째, 협의와 합의의 차이점을 파악하셔야지 되는데요. 협의는 갑과 을이 서로 의논하는 것이고요. 합의는 갑과 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지 되겠죠. 두 번째, 2차 저작권. 2차 저작권은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 만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2차 사업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웹툰 연재 시에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 내용은 가능한 삭제를 권고합니다. 세 번째, 계약할 때는 연재하는 방법에 대한 계약만 하세요. 웹툰 계약은 웹툰, 출판 만화는 출판에 관해서만, 필요성이 생겼을 때만 부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편집권 또는 편집 저작권, 컬러 저작권.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업체 측에서 원고를 수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집권 또는 편집 저작권이 생겨납니다. 업체 측의 것이 맞지만 문제는 작품의 저작권이 작가에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편집권이 작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추후 출판 또는 타 매체에서 노출이 될 경우 소송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익 배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가와 연재 플랫폼 사이에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작가의 수입은 줄어듭니다. 또 수익 배분에 있어서 총 매출에서 몇 퍼센트를 작가에게 지불한다와 순 매출에서 몇 퍼센트를 작가에게 지불한다는 큰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단행본 출판의 경우 인건비, 종이값, 출판사 경비 등등이 있어서 보통 단행본 판매가에 곱하기 발행 부수를 인세로 받습니다. 전자출판의 경우에는 인건비 및 종이값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50% 정도 인세를 받아가고 최대 70% 정도의 인세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해외 출판의 경우에는 차후에 계약한다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재 종료 후 몇 년이거나 가장 마지막 단행본 출판 후 몇 년인데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4년이 넘어가면 보통 콘텐츠의 힘은 다 빠져나간 후라고 하네요. 일곱 번째, 저작물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어야지 되겠고요. 여덟 번째, 계약의 갱신 또는 계약의 종료에 관한 내용들을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만화가 어떤 만화인가를 생각하세요. 특정 사이트에 연재를 하고 싶다면 그 플랫폼에서 선호되는 만화를 그려야지 됩니다.
업체는 100만 원짜리 가치의 만화에 절대로 100만 원을 넘는 원고료를 주지 않습니다. 웹툰 작가로 얼른 데뷔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월 40만 원 정도의 고료에도 좋아요 하면서 연재하다가 나중에 저 노예 계약 당했어요 라고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꼼꼼히 생각해서 자신의 가치를 책정하세요. 계약 위반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서 내에 쌍방의 계약상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나도 계약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정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나도 계약 이행을 보류할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보류할 권리를 법률 용어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부르는데 동시이행의 항변은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특히 만화가가 체결하는 계약은 보통 간단히 물건을 구입하는 수준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사안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지 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이 문제될 경우에 고려해야 할 것은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계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상대방이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나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계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나와 상대방은 모두 계약을 원점으로 돌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지 되고 상대방도 나로부터 받아간 원고 등을 모두 돌려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상대방은 나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모두 돌려줘야지 됩니다. 물론 돈을 돌려줄 의무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제한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돌려주고 다시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에 가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예 계약서에 명시하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내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에 따라 반드시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메시지들은 가능하면 내용 증명 등 기록이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법적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그런 전화가 오갔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나 이행의 독촉 등 중요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내용 증명 또는 전자우편 등이 주로 쓰입니다. 다섯 번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법원의 판사들, 검찰의 감사들은 내 사건에서 제3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들은 나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고 나의 말과 상대방의 말 중 어느 쪽을 믿을 만한지 여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처음부터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말로 한 것은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답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걱정이라면 만화영상진흥원 등이 운영하는 헬프데스크를 이용하거나 또는 각 법원 근처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큰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겁 먹지 말고 우선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도록 합시다. 원칙적으로 말해 표준 계약서에 불필요한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 목적에 필요한 범위 이외에 불필요한 약정이 포함된 계약은 불공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준 계약서에 불필요한 조항은 처음부터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표준 계약서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표준 계약서 중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규정에는 필수 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필수 표시가 추가된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규정, 계약의 종료, 해지, 해제 등과 같은 관련 규정 등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또한 불공정성이 문제될 여지가 큰 사안에 대비하는 규정에도 필수 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준 계약서를 참고해서 계약을 검토할 때 표준이라는 표시가 있는 조항들은 특히 유의하여 검토해야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